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 하락에 6천억을 베팅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아저씨인데요.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 보면 테슬라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 순이익에 의존한다 라고 하면서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좀 굉장히 혐오합니다. 본인이 하락에 베팅해놓고 자기 트위터나 언론을 통해서 까는 거잖아요. 자, 일단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 주식 약 80만 주 정도 금액으로는 5억 3,400만 달러어치의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풋옵션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즉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구조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보면 풋옵션이란 말 자체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풋옵션이나 콜옵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했을 때요.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실제로 풋옵션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게 저고요. 이쪽이 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제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 한 주당 2만 원에 매수하는 형태로 해서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투자자가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가 너네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올해 매출이 당신이 말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우리가 10억 원 투자하면서 매입한 주식 5만 주 다시 사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풋옵션입니다.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투자금을 빼가겠다는 거죠.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회사는 한 주에 2만 원의 가격에 투자자의 주식 5만 주를 다시 사야 합니다. 한마디로 투자받은 돈 10억 원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이 풋옵션 조건이 없는 게 좋겠죠. 투자자가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자꾸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투자자가 투자 조건으로 풋옵션을 요구했다면요. 회사는 오케이, 풋옵션 조건 수용할 테니까 대신 콜옵션도 넣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콜옵션은 풋옵션과는 반대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억 원을 투자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한 2년 정도 지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회사가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을 잘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투자자가 자꾸 간섭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죠. 뭐 이러쿵저러쿵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회사는 콜옵션을 사용해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돌려줄 테니까 꺼지라는 거죠. 풋옵션과 콜옵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투자 상품 관점에 대해서만 풋옵션과 콜옵션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와 있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금 전에 봤던 기사를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탄소 배출권에 의존하는 게 부정적이고 앞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기반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들일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수익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크라이슬러나 푸조의 합병회사인 스텔란티스는 자체적으로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테슬라가 올해 1분기에 4억 3,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 탄소 배출권 판매로 거둔 이익이 5억 1,800만 달러였다고 하고요. 뭐 이러니까 탄소 배출권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탄소 배출권 매출은 그냥 보너스 개념이고 이걸 제외하고 테슬라의 메인 비즈니스로 순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자, 일단 테슬라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탄소 배출권 매출액이죠. 테슬라는 아직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최근 4개 분기 실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4개 분기 매출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4개 분기 매출 합산 금액은 359억 4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탄소 배출권 매출도 최근 4개 분기 매출을 합산해 보면 17억 4,4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 4개 분기 매출에서
탄소 배출권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4.8% 정도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매출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매출이 현재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하고요. 테슬라의 앞으로 예상 매출에서 탄소 배출권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계속 가준다면 장기 보유할 생각이기 때문에 한 2025년 정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예상 매출이 1251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4개 분기 탄소 배출권 합산 매출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가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요. 탄소 배출권의 매출 비중은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탄소 배출권으로 먹고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탄소 배출권 매출이 앞으로 감소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당연히 감소하겠죠. 하지만 현재 매출 비중에서 보면 앞으로 이 탄소 배출권 매출은 점점 의미 없는 매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 헤드라인 기사도 좀 자극적으로 써놨죠.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 망한다. 돈나무 누님은 대박난다. 테슬라 전망 누가 맞출까? 자, 이 기사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마이클 버리가 2분기에 풋옵션을 행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돈은 좀 벌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탄소 배출권을 같은 얘기를 하죠. 테슬라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로 탄소 배출권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고 합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익 창출을 탄소 배출권에 의존하는 건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저와 함께 알아봤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면요. 마이클 버리처럼 탄소 배출권 가지고 찌질하게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를 봐야죠. 테슬라가 지금까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과 이걸 가지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할 경우에 주가가 3,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장에 대한 논리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떠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를 보면 17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5월달은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저는 지난주 19일이었네요. 장이 개장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550불 밑으로 하락하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다시 때가 왔구나 하고 548불에 LOC로 매수를 걸어놓고 잤는데요. 자,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쉽게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 주식을 더 매수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5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606불 정도 되네요. 제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동안 주가도 비싸기도 했고 해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가격대로 다시 내려와 주면 다시 매수할 생각입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PS 레이시오도 18배 수준으로 하락해졌는데요. 이 테슬라의 2021년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포워드 PS 레이시오는 11.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600불 아래의 가격대라면 추가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문제는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좀 암호화폐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회사 비즈니스 얘기만 좀 하면 안 될까요?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고 했다가 다시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했다고도 하고요. 또 테슬라 차량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중단하겠다고 했죠. 이 회사를 책임지는 리더는 입이 좀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하고요. 자, 테슬라 주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론 형이 지금 트윗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SNL에 출연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최근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X 쿠페를 완전 전기차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외관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아직은 컨셉 영상이긴 하지만요.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중앙의 이 기어봉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계속 선보이고 있잖아요. 뭐 저도 테슬라를 타고 있지만 요즘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현대차의 제네시스 X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현대차도 화이팅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출시한 로드스터가 무슨 스페이스 X 패키지를 달면 제로백이 뭐 1.1초다 라는 영상도 있던데요. 아무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에 왜 투자를 했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좀 가슴속에 잘 새겨두고 사업에만 좀 집중해줬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